어제 쇼트트랙 경기 보신 많은 국민들께서 당황하고 분노하셨는데요. 빙상 전문가들은 논란의 판정을 어떻게 봤을지 궁금합니다. 쇼트트랙 대표 선수로 경기를 직접 뛰었었고요.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도 활동한 분이죠. 여준형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준형 코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황대현 이준서 선수가 출전했던 1000m 준결승전 경기요. 결과 나오자마자 코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제가 스케이트를 시작하고 이런 경기, 이런 판정은 처음 봐서요. 너무 예.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으셨고요. 그 심판이 제기한 사유가 황대현 선수, 이준서 선수 모두 레인 변경 반칙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럴 만한 실격할 만한 상황이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황대현, 이준서 선수 두 게임 다 그렇게 볼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솔직히 이해는 안 가지만 이준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뒷선수와 부딪혀서 그랬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딪힘도 없이 너무나 깔끔하게 중국 두 선수를 추월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느린 그림을 봤을 때도 네. 중국 선수가 황대현 선수랑 부딪힌 게 아니라 예. 황대현 선수 막으려다가 같은 중국 선수끼리 부딪힌 건데 네. 황대현 선수한테 실격을 줬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황대현 선수는 그야말로 깨끗하게 앞으로 싹 빠져나왔고요. 신체 접촉도 전혀 없었고요. 느린 화면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중국의 리원룽 선수가 황 선수의 무릎을 손으로 치는 장면이 분명히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격을 받아야 될 선수는 오히려 중국의 리원룽 선수 아닌가요? 그렇죠. 완벽하게 황대현 선수 완벽하게 빠져나왔고요. 네. 그전 상황에서도 그 류현중 선수가 무리하게 황대현 선수 마크하는 게 보였어요. 네.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라운드에 올라갈 생각보다는 그냥 황대현 선수만 막는 걸로 보였는데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네. 황대현 선수보다는 그 류현중 선수한테 페널티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네. 그런데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런 판정 도대체 왜 나왔을까? 이 판정을 한 심판이 중국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이라면서요. 심판장분 자체가 한국 와서도 심판을 본 적이 있는 분이시고요. 중국 분도 그런가요? 아니시고 영국 분이신데 네. 중국에서 쇼트트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인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지도자들도 스카웃을 많이 해갔는데 네. 이런 여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편파 판정도 그런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사실 곽윤기 선수가요. 사전에 동료들과 미리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선수와 바람만 스쳐도 실격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좀 제기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는 중국의 홈 어드밴테이지 이런 편파 판정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쇼트트랙에서 중국과 한국은 항상 최고의 라이벌 관계인 팀이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비단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하는 다른 국제 경기를 준비할 때도 네.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예. 이미 선수들은 그런 준비를 하고 시합을 들어갔을 텐데 네. 워낙 지금 보시다시피 편파 판정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하니까 예. 선수들도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우려하고 준비를 다 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접촉도 안 하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편파 판정을 하니까 참 더 좀 황당하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한국 선수단이 국제빙상연맹 또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항의했고요. 오늘 긴급 기자회견 열었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카스에 제소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리 선수단의 대응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중요한 시합이 많이 남아 있고 네. 또 선수들 사기도 중요하고 이제 심판한테 이제 더 이상 무리한 판정을 못하게끔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선수단의 대응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온 반응을 보면 일단 ISU 국제빙상경기연맹은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우리가 10년 만에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제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정 번복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많이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전 올림픽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제소를 했지만 네. 대부분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무척 안타까운 상황인데
문제는 또 앞으로 남은 경기들 아니겠습니까? 남은 그 쇼트트랙 경기에서도 유사한 편파 판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예. 중국 팀 자체가 혼성, 남녀 계주, 남자 500, 1000 이렇게 한 5종목을 금메달을 목표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성 계주라든지 이제 단거리 종목, 자기들이 이제 잘할 수 있는 성적이 좋게 될 수 있는 종목을 스케줄상 앞쪽으로 놨고요. 아,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나머지 제일 중요한 이제 남녀 계주, 남자 500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시합에 네.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신경을 써도 이런 식의 판정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남은 빙상 경기는 보이콧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억울하지만 예. 그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쇼트트랙 시합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대표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간 대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이콧을 하게 되면 다른 종목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남은 시합 잘 마무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워낙에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서 네네. 남은 경기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예, 우리 선수들 정신적으로도 무척 강하다, 걱정 크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뭐 심리적 영향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 선배로서 선수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 주시겠습니까? 지금 벌어진 상황이 억울하고 할 텐데 네. 앞에 이제 경기는 차분하게 있고 준비했던 거를 잘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워낙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기량이 워낙 뛰어나서 네. 이미 벌써 어느 정도는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를 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 이번 편파 판정을 계기로 해서 뭔가 전략이나 전술의 수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원래 이제 게임대로 황대현 선수가 풀었는데 네. 제일 잘하는 게임을 레이스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 실격을 받은 걸로 봤을 때는 네. 전략적으로 조금 수정이 필요하고 아. 예, 네. 남은 경기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비를 좀 해야 되겠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여준영 코치께서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 봐야 할, 특히 기대해 봐야 할 경기 몇 가지 좀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기는 모든 이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시합에 참가할 수 있는 남녀 계주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경기에서 이제 호흡을 잘 맞춰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네. 후배들께 4년 동안 네. 네네네.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준비를 잘 했는데 예. 초반부터 준비한 것도 못 해보고 편파 판정을 받아서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시합 많이 남아 있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남은 시합 다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시합 다치지 말고 최선 다하시길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준형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준형 코치님. 예, 감사합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